북한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가 바로 이미선 후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 투자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기어코 이미선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 문영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 일기는 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북 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이 위헌 시비를 걸릴 경우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법 연구에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중립과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금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제 클릭 한 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 노선으로 퇴행해버린 북한이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며 슬슬 무력 시위의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엔 북한 외무성이 폼페이오 비토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핵화 우선 원칙을 고수하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거부는 결국 북한이 제재 완화 전에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폼페이오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포기 요구입니다. 북한의 핵 집착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이야말로 지금 북한 옹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질된 인간됨 운운하며 폼페이오 공격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누구도 속지 않을 얕은 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얄팍한 술수에 함께 장단을 맞춰가는 또 다른 청와대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매번 한마디 발언마다 한미동맹에 깊은 흠집을 내는 문재인 특보가 이번에는 볼턴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볼턴이 판을 깼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 책임론을, 청와대 외교안보는 볼턴 책임론을 주장합니다. 그 와중에 미국이 일본에게는 F-35 스텔스기 설계 기밀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지는 미일 동맹 앞에서 우리 한미 동맹은 초라해지는 현실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청와대, 김현철 장관이 통일부라면 사실 딱히 이상할 일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당이
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다. 이런 것이 이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는 경제인 무관식, 남북 문제에는 올인을 꼬집었습니다. 성과 대비 높은 지지율은 적폐 프레임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는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인 집권 여당이 조종하는 열차의 탄생입니다. 이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 세금 살포 그리고 국민들을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국 총선용 추경, 예타 면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서 튼튼한 국가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 심사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특히 이 대목이 후한무치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외교적 현안이나 성과도 없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자결제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 나두꺼운 일입니까? 그리고 민생경제는 파탄나 있는데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260석 운운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현금 살포하겠다는 이 선심성 얘기만 남발하고 다닙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또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 이런 궁리만 하면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국회에서 완전히 유린당하는 데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4월 민생국회 운운하면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치졸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처의 관료들은 또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무려 134조 원의 돈을 살포하면서 오로지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거에 같이 보조 맞추는 추경 만들어 가지고 와서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정말로 다들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이런 후한무치한 이 전국의 꼴을 목도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